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 모셔서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언론에 좀 무자비한 가짜 뉴스 막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저 궁금했던 거. 이면택 회장이 네. 내가 강선호 의원한테 미친 여자라고 했던 것은 내 네.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회에 네. 출석한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그분이 전문가로서. 정말 언론 전문가 이전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그분이 말씀하실 자유는 있는데 만약 그 강선호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형사 고소를 하면 일단 한국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면 경찰이 불러서 조사를 받고요. 네. 경찰이 이걸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또 불러서 조사를 받고 기소를 하면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네.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변호사를 써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만약에 미친 여자라는 표현을 썼으면 실제로 그 사람의 공적인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볼 수 있고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국은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좀 더 엄격하게 보장하는 게 있는데 이 개인 간의 그 모욕적인 발언들은 실제 처벌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절대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협 회장님 좀 이 얘기 좀 들으시고 네.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사 여러분도 이런 분이 그 의사란 직업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직에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도 먼저 한 방 때린 사람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네. 이 경우도 사실 언어의 폭력도 사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 그 사람 자유지만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모욕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한국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게 옳으냐 왜 이게 한국에만 있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은 없어야 된다.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은 굉장히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알려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네. 언론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막말할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네. 우리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점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공적인 분들이. 저는 이제 오늘 계속 이야기할 게 이제 표현의 자유는 정말 보장돼야 된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잖아요. 수정헌법 1조에서 진짜 아동 성착취나 아니면 마약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형태의 표현물이 아니면 극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에서도 이 징벌적 손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형사가 아니라 민사에서 개인의 피해가 입증이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 손배를 물리는 경우가 있죠.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면 언론 보도도 만약에 악의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퍼뜨려 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게 의도성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이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야기 방송국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오셔서 따뜻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얘기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시작할 수 있겠네요. 딱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하도록 입법을 하자. 이게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큰 맞습니다. 쟁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말씀하신 대로 한 대로 이 손해배상이라는 건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에 고소를 해서 이제 제가 피해를 당했으니 경찰이 수사를 해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제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이제 인정하지 않는 추세로 간다고 치면 지금 나온 건 민사배상도 민사에서의 손해배상도 이걸 징벌적으로 형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무겁게 손배를 물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는 없애자고 말하는데 민사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굉장히 무거운 손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 이슈하고도 연결돼 있고 만약 언론이 권력자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징벌적 손배를 물린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또 민주당에서 강성 의원이잖아요. 언론에 악의적으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그래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이 지금까지는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손배의 3배 정도, 손해금액의 3배 이상을 물리자라고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여당일 때,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발의를 한 법인데, 이 언론노조도 반대를 하고 또 국민의힘도 반대를 해서 통과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야당이 됐는데 또 발의를 또 했단 말이죠.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면 오히려 국민의힘도 좋아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좋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됐을 때 정치인들이 이걸 좀 악용하지 않겠느냐 그 우려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정청래 위원장이 그 법을 네.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는 네네. 조선일보나 뭐 네. 중앙일보나 이렇게 민주당의 약간 대립각을 맞습니다. 세우는 보수 언론이 네. 본인들 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맞습니다. 뭐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을 것 지금 같아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5년 동안 4년 동안 책임을 지고 조선일보를 뭐 폐간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 발언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게 이제 징벌적 손배라든가 언론에 대한 이제 그런 악의적 왜곡 보도를 강력하게 처단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런 법안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는 언론 보도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 때문에 언론사가 폐간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 정청래 의원은 그런 이 법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 왜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 언론에 대한 그 이 강력한 징벌적 손배를 요구하는가?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요구한 정도가 강하지 않는데요. 보면 국민의힘 또 이 국민의힘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방송을 장악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낙하산상 찍어 누르고 방통위를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걸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죠. 근데 민주당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언론 장악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보장하기도 했고요. 언론 자유를 좀 더 보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고 그 본부장에서 물러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런 피해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은 민주당 정권에 좀 더 가혹하게 비판을 한다. 심지어 실제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기자들이 가서 계란말이 받아 먹으면서 한방 웃음을 짓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근자감 질문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게 됐죠. 핵심도 없는 질문이긴 했는데 왜 윤석열 정권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김치찌개만 끓여줘도 행복해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민주당 정권에만 가혹하게 또 왜곡된 보도를 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제 징벌적 손배를 때려서 언론사를 혼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자칫 왜곡 보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윤석열 정부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정권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권력자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짜 뉴스다. 이거 왜곡된 정보다. 아니면 뭐 실제 이제 언론사들이 걱정하는 건 언론이 늘 오보나 실수를 하긴 하잖아요. 결국 사람 하던 일이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사소한 오보를 가지고 되치기를 해서 이거 명예훼손이니까 처벌해야 된다. 결국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결과적으로 오보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손배로 징벌적 손배를 때려가지고 언론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압박이 되게 되면 그게 자칫 이제 합리적인 의혹 제기조차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뉴스타파의 신앙님 김만배 인터뷰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취지는 윤석열 당시 중수부장이 조우영 수사를 무마해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큰 골자는 맞는데 사소한 디테일로 들어가면 윤석열 당시 부장이 커피를 타줬느냐 타주지 않았느냐. 결국 커피를 타주지 않은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그 사건이 없어졌다라는 김만배의 주장 자체는 굉장히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건데 예를 들면 그 보도를 가지고 징벌적 손배를 때린다. 예를 들면 커피를 타준 적 없으니까 이건 오보고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소송을 걸어서 언론사 망하게 만들 정도의 손배를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법이 통과되면 결국 이제
진보나 보수, 민주당의 국민을 막론하고 이 권력자들이 언론 보도에 이제 손배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게 있네요. 네. 보수가 집권했을 때는 네. 그냥 언론을 장악해서 지금 KBS에서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 얘기를 잘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굳이 이렇게 네. 징벌적 손배소까지는 할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보는 그냥 약간 방임하고 언론 독립적으로 놔두면서 대신에 그러면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으니까 대표적인 게 손배소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일 텐데 그러니까 MBC 보도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만약에 장악이 돼서 낙한 사장을 내려보내가지고 이미 찍어 눌러서 이 좀 열혈 기자들을 다 어디 뭐 구석으로 내보내가지고 방송에 못 나오게 했으면 그런 보도 안 나왔겠죠. 지금 윤석열은 이제 그거 하려고 지금 방통위를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징벌적 손배가 통과되면 지금 MBC를 상대로 날리면이라고 한 적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MBC가 굉장히 그걸 입증해야 되고 결국 법정에 가서 이기더라도 그 소송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부담은 많이 돼요. 네. 또 언론사를 잘 알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언론사가 항상 이렇게 현금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액의 손배소는 굉장히 손배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이제 명예훼손 형사고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 경험도 있는데 네. 저는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국정지도 당하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당시 이정희 지금 정의당 대표였을 때 이정희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가지고 한 10년 재판 끝에 다 승소를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형사소송이었기 때문에 징역 1년을 구형을 해서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건 이제 민사의 손배니까 이제 이거는 감옥에 가진 않지만 이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이제 현금으로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이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의 그 언론 보도의 손해배상이 너무 적었다.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가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언론 보도를 하면 이제 구석에 조그맣게 정정보도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원래 기사는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 정정보도는 몇몇 넘겨야 뒤에 조그맣게 몇 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요즘 원래 기사는 엄청 바이럴 탔는데 정정 기사는 뭐 그런 조회수도 전혀 없고 그런 게 있는 이런 줄도 거.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 같은 크기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같은 크기라는 건 사실 뭐 실효성은 없어요. 근데 그 기사 크기의 문제는 아니라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싶겠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뭐 손해배상을 결국 뭐 300만 원만 했다. 그럼 내가 입은 이 정신적 데미지가 300만 원밖에 안 되느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낙선을 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평생 잘못된 이미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배상을 도대체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언론중재 데이터로 보면 언론 관련 소송의 승소율이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의 한 10분의 1 정도 승소한 경우에도 만약에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만 되거나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100만 원만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절반 정도는 패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결국 또 보면은 애초에 소송 대상이 아닌데도 과하게 그 금액을 크게 물린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절반 정도 패소한다는 건 법원이 뭐 이렇게 언론의 우호적이라서가 아니라 사실 언론을 겁박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무리해서 막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이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요즘 소송으로 뭐 짭짤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 조민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인턴을 시켜달라고 했다라는 그 보도를 내보냈는데 그 사실 무근이었죠. 사실 무근이었고 실제로 신문에 크게 났는데 하루 만에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문은 막 걷어들이고 이제 배달판에서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정 보도를 냈는데 그 경우는 조선일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된 보도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죠. 그래가지고 뭐 5천만 원 1심에서 나왔는데 5천만 원이면 적은가 뭐 많은가라고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걸 거짓이라고 알면서 악의적으로 퍼뜨렸는가라고 보면 우리 조선일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조선일보도 아무튼 뭐 이게 잘못 보도를 하면 이 되치기를 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취재를 잘 안 한 거죠. 그리고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상대방에게 또 이렇게 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해야 되죠. 이렇게 뭐 이렇다는데 사실이냐라고 며칠 시간을 두고 체크를 한 다음에 완벽한 기사를 내보내야 될 텐데 일단 부실한 기사를 썼다. 그렇다면 부실한 기사를 쓴 거는 또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 우리가 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내보낸 게 아니라 아니면 허위라는 거 알면서 내보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재를 부실하게 해서 내보내서 명예를 훼손한 것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도 이미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되는데 이걸 이제 더 강력하게 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를 경종 올려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5억 원 정도 손배를 물린다면 과연 그렇게 이 언론이 좀 더 신중하게 보도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 또 그렇게 손배를 강하게 물리면 일부 언론사들은 그것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언론의 권력 감시, 권력 비판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 양날의 칼인 거죠. 이게 윤석열 정부 비판이 이유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민주당을 공격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 양쪽에 진보나 보수 막론하고 이 권력 비판을 위축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제 기억에는 2007년 대선 때 그 이명박 네. 전 대통령 당시 네. 후보 네. BBK 보도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사에 대해서 맞습니다. 거액의 네. 뭔가 이렇게 손배소한 적이 있었어요. 50억 원에 무려 손배소를 손해배상 50억 소송을 원이죠. 내겠고요. 네. 했고 이게 뭐 아무튼 뭐 50억 원이면 인지 때도 굉장히 클 텐데 아무튼 이제 50억 원의 손배소를 내는 건 사실 대선을 앞두고 손배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그게 저렇게 언론 보도에 쭉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죠. 나는 억울하다. 한겨레 잘못했다. 50억 원을 손배를 청구할 만큼 이놈들 잘못된 보도를 냈다라는 그 쇼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여부 관계없이. 네. 그리고 이 사건 안타까운 게 1심에서 또 한겨레가 졌어요. 당시 이 핵심이 김경준을 인터뷰해서 BBK는 이명박 회사고 비밀 계약서에 있다라고 보도를 내보냈는데 법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BBK가 이명박 회사인 것으로 결론이 났고 10년 뒤에 11년 뒤에 이명박이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겨레의 보도가 맞았고 법원의 판단이 틀렸던 거죠. 네. 결국 이제 한겨레는 당시 항소를 했고 이명박이 그때 소송을 취하해가지고 결국 손해배상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를 보면 법원 언론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자체가 언론을 겁박하는 수단이 되거나 그 자체가 여론 재판에서 저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라고 쇼잉을 하고 이미 법원의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 끌고 가지고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이 문제의 좀 뭐 네. 어두운 측면인 거잖아요. 징벌적 손배소 도입하면 오히려 진보적인 언론도 위축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거꾸로. 뭐 사례 몇 가지 더 들어볼까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네네. 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예순 씨가 서예순이 김광석을 죽였다라는 음모론을 내보내가지고 그건 사실 지금 보면 이분도 약간 이제 의혹 과잉이라서 또 김광석에 대한 이상호 기자가요. 예, 김광석에 대한 뭔가 이렇게 뭐 채무식 같은 게 미안함이 있었거나 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보도를 해가지고 1억 원을 배상을 했어요 결국. 이거는 배상을 실제로 하는 데까지 실제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징벌적 손배까지 가지 않더라도 뭐 1억 원이 물론 적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하는 이걸 3배까지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3억 원 되는 거예요? 네네. 3억 원이고. 근데 사실 이제 그 법의 또 맹점은 뭐냐면 손배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서예순 씨의 피해가 1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법원에서도 이 사람의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1억 원을 결정했을 거고 애초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알리면 3천만 원인데 3배 해서 1억 원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렇죠. 1억 원인데 이걸 더 부족하니까 3배를 하자. 그 결국 양형 기준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건데 자 판사가 판단한 거에 무조건 3배를 하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다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징벌적 손배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 불신이 깔려 있고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게 깔려 있지만 결국 이게 도입이 되더라도 그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도입이 되더라도 결국 1억 원일 수 있고 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재량껏 감안해서 뭐 1억 원 안 될 수도 있고 한 거죠. 이게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꼭 언론에 관련된 거 아니라도 네. 상당히 이제 징벌적 손배가 많잖아요. 네네. 주주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는 여러 네네. 가지 면에서. 네. 그럼 언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사실 이제 징벌적 손배라는 것 자체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법원이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죠?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된 경우도 거의 없고 보통 법원에 가면 이 판사가 이 재량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정말 악의적이고 악질적이니까 좀 징벌적 손배를 때려야겠다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에서 법원 판단을 내리는데 대표적인 사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고커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커, 못 들어봤는데. 이 작은 한때 언론사인가요? 작은 엄청 큰 언론사고요. 큰 언론사예요? 엄청난 바이럴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아. 이를테면 한국 같으면 스포츠 신문 같은 게 될 텐데 연예 가십을 다루는 매체고 가십 매체구나. 네. 헐크 호건은 아실 겁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프로 레슬러죠. 네. 이 고커라는 언론사가 헐크 호건의 그 섹스 동영상을 그냥 구해가지고 그걸 빵빵 틀었어요 방송에. 그냥 틀었어요. 아, 그런 그러니까 같은 언론사. 미국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표현의 자유다. 대중의 관심사고 뭐 우리가 뭐 애들도 아닌데 헐크 호건의 이 뭐 이렇게 뭐 사생활 얼마나 재밌냐라고 이제 빵빵 튼 거죠. 틀었고 보통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된 미국 사회의 이 한계였는데 그렇게 틀어놓고 이제 그러면 소송을 걸겠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 사생활인데. 소송을 가면 미국은 또 변호사들이 또 워낙 잘하니까. 변호사들이 계속 이제 이건 표현의 자유가 어쩌고 뭐 이렇게 서류를 내면서 그 재판이 몇 년 가겠죠. 가면은 그 보통 많은 재판들이 미국 재판들 그러니까 법정이 열리지도 않아요. 이제 배수면 써가지고 이제 가기까지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지쳐가지고 변호사들끼리 조정을 하는 거죠. 합의.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하자. 그러면 이제 합의금을 주면 대충 그거 받고 지치니까 또 이 소송 건 사람은 변호사 비용으로 또 계속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몇억 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적당히 뭐 5억 원, 10억 원 정도 받고 이제 나가는 경우 많았죠. 근데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게 이 고커랑 언론사가 그 페이팔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네네. 페이팔의 창업자가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억만장자죠. 억만장자죠. 그렇지.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을 고코라는 언론사가 이제 몇 년 전에 피터 틸은 게이다, 동성애자다라는 걸 퍼뜨려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만신창이로 이렇게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죠. 게이인데 게이라고 한 거예요? 게이 아닌데 게이라고? 게이인데 게이라고 한 거죠. 네. 커밍아웃 안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2007년이니까 그때만 해도 약간 커밍아웃 분위기가 없었고 이 사람이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작정하고 헐크 호건에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댈 테니까 이 고커를 망하게 만들어 봅시다 한 거죠. 아, 변호사 비용을 그럼 피터 틸이 헐크 대고, 호건한테 대주고. 네, 대주고 그 변호사 비용이 몇백억 수준이에요. 대고 그 변호사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또 이게 잘 재판 쓰고 결과가 대신 이제 달라지니까. 그 배심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막 수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배심원 딱 우리 지금 맞는 사람들 이제 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게 법정까지 가지도 않을 텐데 이 그 고커가 소송을 취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고커가 또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내지 않도록 그 은밀하게 유도를 하면서 이걸 이제 함정으로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본 게임까지 간 거예요. 본 게임까지 재판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뭐 또 그 상대방 실수를 유도를 한 거죠. 그러면 뭐 표현자는 어디까지 보장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이 아동의 포르노도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코의 변호사가 가능하죠. 물론이라고 안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배심원들이 말아야 될 배심원들이 선이다. 화가 났겠죠. 그 미국 말은 사회가. 이제 고코 쪽의 변호사들은 표현의 자유는 극단적으로 보장돼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아동 포르노는 어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배심원들이 화가 났고 무려 1억 4천만 달러. 그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원 정도 되죠. 2천억 원 정도를 배상을 때려가지고 결국 이 언론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았어요. 예, 문을 닫았어요. 닫았고 아, 진짜로 문 닫게 만든 문 닫게 만든 케이스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또 뒷이야기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았던 근데도 게 재벌이 돈 대줘서 문 닫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억만장자가 언론사를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해서 그 피터 틸도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는데 이 경우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법의 함정 아니면 결국 법률 기술자들 동원해가지고 언론사를 망하게 만든 경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진짜 고코는 정말 악의적인 나쁜 회사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절망과 이제 막 나락을 빠뜨리는 그런 이제 악의적인 악질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고 아까 그 조선일보의 조민 보도 같은 경우는 악의적이긴 하죠. 사실 이제 그 뭐 조국 장관과 아무 상관없는 딸의 뭐 이제 그런 뭐 그 인턴 관련 논란 악의적이긴 한데 이게 또 보면 이제 뭐 아무튼 의혹 보도고 결과적으로 오보였지 사실 이제 뭐 취재가 부실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손배를 때릴 것인가가 이제 쟁점이고 앞으로 논의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간의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제 좀 마무리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징벌적 손배를 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건 사실인데 징벌적 손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나쁜 언론사를 막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또 좋은 보도를 막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오늘 또 빠뜨리면 안 될 이야기가 정론 보도를 하는 언론사, 신중하게 팩트에 접근하는 언론사들은 징벌적 손배가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만약에 지금 뉴스타파의 그 김만배 보도가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저는 재판에 가면 이 언론사가 충분히 사실 확인에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커피를 사준 게 아니다라는 게 팩트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징벌적 손배를 맞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도 언론의 고의성, 악의성을 볼 것이고 사실 확인에 노력을 볼 것이고 공적 보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다. 다만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여기에 징벌적 손배를 때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조민 보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악의성이 있고 취재를 너무 부실하게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될 거고 아까 고커의 헐크호건 보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벌적 손배를 빼도 박도 못하게 때리는 거죠. 지금 이제 정청래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금도 얼마든지 아까 이상호 기자 건도 있지만 얼마든지 나쁜 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한 징벌을 때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사회적 인식이 좀 확산돼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 악의적인 보도까지 용납되는 거 아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는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누가 누군가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친 여자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민사 배상까지 할 책임이 따른다는 건 우리 사회의 상식인 거죠. 그게 지금 이제 법안에서 얼마나 이걸 더 이 형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사에서 이렇게 형량이 아니라 그 배상 액수를 강화를 하면은 형사에서의 명예훼손을 약화시키거나 없애거나 이런 지금 사실은 구조에 있는 거예요. 둘 다 연결돼 있는데 물론 형사를 먼저 때리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징역이거나 뭐 형사적으로 또 손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지금 이제 형사에서 이기면 또 민사에 가져가 형배를 한 번 더 때리는. 그래서 사실 이제 형사 명예훼손은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까 헐크호건도 지금 민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예를 들면 대통령이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검찰이 대통령 대신에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박정희의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제가 검찰을 불러다면 검찰이 원고가 되고 제가 피고가 된 거거든요. 왜 박정희의 명예훼손을 국가가 대신 수사를 하는가? 그런 건 사실 없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없어야 된다는 논의가 많고 없어질 게 맞습니다. 맞고 지금 민사소송에서 좀 더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 건 세계적으로 맞는 방향입니다. 오늘 결론 명확하네요. 명예훼손 소송은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 게 맞고 그러려면 그래도 당장 징벌적 손배소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형사는 없어진 게 맞지만 민사 손배는 언론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추세로 갈 거다는 거죠.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 좀 강화되어 갈 거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이렇게 오늘 그 목요일에 슬로우 뉴스라는 코너명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깊이 파헤치면서 앞으로 목요일마다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굿뉴스가 있는데 월요일에 다시 한번 등장하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정환 대표님 퀵뉴스로 그때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 빨리빨리 정리해주시는 핫한 이야기 하는 그런 코너로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 예정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